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고 앞으로는 자산시장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성장 국면에서 자산 배분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의 감초 정선영 씨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욕심은 많지만 투자하는 것마다 족족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아니 원래 오윤혜 씨는 질문 요정인데 네. 작가가 정선영 씨는 감초라고 여기 쓰셨네. 이제 요정이란 말은 좀 부끄럽거든요. 네, 나이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기 때문에 요정이란 말은 제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네. 나도 윤혜 씨한테 요정이라고 부를 때마다 아주 그냥 뻘쭘해 갖고 감초가 더 와닿네. 근데 실제로 네. 오윤혜 씨는 그 네. 집에서 남편분이 오윤혜 씨한테 요정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팅커벨이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요정이란 말이 그분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 그 남편은 저도 사진에서는 봤는데 네. 그럴 만한 멘탈이 될 것 같아. 네. 자, 김 교수님, 예.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자산시장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김 교수님이 분석하셨잖아요. 예. 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뭡니까? 흔히들 경제가 몇 프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잠재 성장 쉽게 말씀드려서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예. 1980년대는 10%였어요. 오, 근데 엄청 그게- 높은 거죠. 예, 네. 엄청 높은 거죠. 어. 세계에서 10% 성장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계가 그때는 농국의 한국 경제가 마이클 조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높은 성장을 하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져 가지고요. 네. 최근에 2% 안팎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럼 문제는 뭐냐면 10% 성장할 때는 이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니까 그렇지. 같이 나눠 네. 가질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니까 이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서로 먹으려고. 예, 서로 먹어야 되죠. 이 2%를 다 같이 이제 나눠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것만 더 많이 가져오죠. 네.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래서 차별화가 너무너무 심화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업도 차별화되고 예. 근로자들도 이제 좋은 기업 다니시느냐 나쁜 기업 다니느냐 예. 여기에 따라 또 차별화되고 예. 예. 뭐 주가도 좋은 기업하고 나쁜 기업 차별화되고 예. 네. 모든 게 차별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성장은 한마디로 차별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산 시장은 왜 차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산 시장도 돈 있는 사람들 애를 집 좋은 데서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빈익빈. 더 심해진다 이 심해. 얘기를 그럽니다. 말씀하시는 한마디로. 거죠? 예, 예. 아. 그래서 왜 부자들이 네. 오히려 경제 위기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현금 갖고 있는 부자들은 그렇지. 그때 또 쌀 때 사가지고 또 비쌀 때 팔고. 네.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사실은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 있는 돈을 그러면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예.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 좀 지켜야 될지 이런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감초 정선영 선생이 그 좀 급하죠. 너 빨리 이거 수익을 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네. 예, 제가 뭐 금융회사 다니면서 참 큰 부자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공통적으로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네.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2020년 뭐 2020년 그때 삼성전자가 9만 원 갔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때 9만 원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샀죠. 그렇죠. 근데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은 그때 삼성전자 주식 안 삽니다. 예, 그때 경기를 예측해 주는 경기 선행 지수가 이미 꺾이고 있었거든요. 아,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가 없죠. 예. 예,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아니라 지금 6만 원대인데요. 예. 지금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거시경제의 흐름을 꼭 아셔야 돼요. 아, 근데 이거를 이제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또 분석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참 어렵거든요. 그 다양한 유튜브에서 이렇다 저렇다 네. 여러분들이 그 전망을 하는데 네, 그거 보시 마시고요. 네. 그냥 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통계요. 이 통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매월 그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이 보도 자료가 굉장히 깁니다. 네. 쭉 넘기다가요. 마지막 가면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나오거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순환변동치.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앞으로 경기 나빠지겠구나. 네. 주식 투자는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얼마 만에 한 번씩 발표해요? 매월 발표합니다. 매달이요. 예, 매달. 그러면 이 앞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발표되고 나서 한 어느 정도 시점까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이니까 다음 달 전까지만? 아니 몇 개월을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선행지수가 한 번 떨어지면요, 상당히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게 이렇게 좋아졌다 나빴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네. 경기가 한 번 좋아지면은 33개월 정도로 우리가 33개월이요? 72년부터 11번 순환이었는데요. 네. 33개월 좋아졌고 나빠지면 18개월 나빠졌어요. 18개월 예. 나빠지고. 한 번 올라가면은 뭐 30개월 좋아진다는 아. 겁니다. 한 번 떨어지면 18개월 떨어진다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그럼 지금 나빠졌잖아요. 예. 몇 개월째 접어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다고요? 예. 집요하네. 이거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그 네. 6월에 이게 정점이었거든요. 어. 예, 그때 코스피가 3,300 갔었어요. 네. 예, 그때 제가 선행지수 떨어지니까 코스피가 3,300일 때 2,200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 언론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욕만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어. 3,300 갔을 때 4,000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렇지. 근데 2,200까지 떨어진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헛소리 하지 닭도툼이라고 말아라. 맨날 그랬고. 근데 그때 선행지수가 정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2021년. 올 4월에 저점을 쳤습니다. 이제 저점 치고 이제 이제 그럼 올라가는 33개월 과정이에요. 동안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올해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저는 주식 사라고 권유드리죠. 잠시만요. 지금 빨리 살게요. 지금 정말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현재는 굉장히 나빠요. 근데 선행지수가 올라가면요, 뭐 6개월, 9개월 후부터 경제 지표들이 서서히 좋아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아마 4분기부터 우리가 체감적으로 다 느낄 정도로 좋아지지 않을 텐데요. 네. 일부 기업은 좋아지는 걸 좀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출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네. 아마 4분기부터는 수출이 좀 증가하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뭐 선행지수가 오르고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모습이 서서히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선행지수만 보고서 지금 그럼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하고 들어갔다가는 안 되는 또 여러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 연준이 금리 올리고 이제 막 그런 경기가 뭔가 좀 더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느낌도 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애생적인 충격이 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한 번 오르면은 방향이 30개월 가더라. 30개월 예. 간다. 예. 이건 정확한 통계인 거죠? 아니 그거는 참고로만 해야지. 어쨌든 여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걸 참고로만 하셔야지. 네. 그거 믿고서는 오른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해서 지금 고소 들어오고 그러면 큰일 나. 그럼 이제 제가 찾아가야죠, 교수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제 그 경제쇼 방송에서 예, 주식도 주식이지만은 지금은 채권 예, 지금 내가 보니까는 제 주변에서도 지금의 개인들은 묻어놓고 그냥 그 당장 급한 돈 아니면 채권에 들어가는 게 지금 최고인 것 같다 그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채권 금리가 아주 정점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는 거는 채권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물가예요. 물가. 예, 9월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뭐 한국은행 정부에도 9월을 정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뭐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낮아질 것이다. 뭐 제가 전망해 보더라도요. 9월에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3.7%였는데 한 12월 가면은 3%대 초반. 내년 가면 2%로 나오거든요. 예. 아, 좀 떨어지는 거죠. 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거꾸로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너무 많이 맡기고 있거든요. 예. 은행 금리도 높긴 높으니까 요즘. 예. 은행에다 맡긴 돈이 우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6월 통계 보니까요. 최근에 발표됐는데 5,079조인데요. 예. 왜 내 통장에만 없을까? 47%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이게 이거는- 왜냐면 이제 경기가 또 안 좋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렇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거 투자하지 말고 안전하게 그렇지. 현금 갖고 있자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이 돈 가지고 은행에 네. 지금 비중을 줄이고 채권 사고 주식을 살 시기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채권도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저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2%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 명목은 물가 상승을 더한 건 한 3.7% 정도 돼요. 네. 뭐 금리가 그 이상 높아졌다는 거는 예,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주가도 예, 제가 명목 GDP, 유동성,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런 거에 비해서 코스피가 다 저평가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은행금 비중을 줄이고 네. 채권이나 주식을 살 시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물론 그- 리스크는 뭐 어느 늘 투자나 있기는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좀 늘 채권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움츠러드는 게 예. 주식이라는 건 그래도 우리가 못 쓰는 물건들을 네. 만드는 회사라든지 눈에 보이는 느낌인데 네. 채권은 진짜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뭐 접근하기 좋은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자님 주변에 있는 조금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신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채권은 어떤 종류가 예. 있는지. 아, 나도 사실 미국 국채는 미국 가서 사야 되는 줄 알았어. 아,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뭐 10년짜리 이런 얘기들은 많이 그러니까, 하던데. 아. 네. 근데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3.1%밖에 안 돼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채권 투자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음. 예, 그런데 채권은 꼭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음. 뭐 회사채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 국채인데요. 예. 국채. 예, 국채는 우리 정부가 뭐 보증하는 거니까. 보증하는 거니까 만기되면은 예. 그 이자도 주고 원금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시세 차익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국채 이자도 가격이 받고. 올라가는 거니까. 예,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채는 그게 금리하고 수익률하고 네. 가격하고 반비례로 반대로 가는구나. 반대로 가 이게. 그럼 여기서 어. 하나 잃으면 또 다음 약간 보험처럼 어. 그래도 좀 쿠션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예. 국채를 얼마나 수익을 보는 걸 볼 수 있느냐. 네. 예. 그래서 좀 국채를 투자하셔야 되고요. 네. 국채 근데 투자. 우리가 국채 투자하다 보면 이 채권 수익률에는 물가도 들어있고 경제 성장률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 경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금리에는 음. 경기가 들어있고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은 경기가 이게 좋아지는 국면인지 음. 나빠지는 아. 국면인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 어디에서 해요? 어디? 증권회사 가면은 네. 채권 직접 가야 팝니다. 돼요? 예. 아, 온라인으로 아니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거래하는 증권회사 가면 제가 거래하는 증권회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거기 화면에 틀면은 네. 오늘은 어떤 국채를 채권을 팝니다. 아, 뭐 국채도 있고 은행채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회사채는 사시는 시기는 아닙니다. 좀 네. 위험하니까. 그럼 국채나 국채를 은행채 정도. 음. 예, 그런데 더 쉽게 거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국채 ETF라는 게 있거든요. ETF. 예. 이거는 그 주식처럼 네. 뭐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고요. 음. 예, 그다음에 채권은 보통 저 거액 큰 금액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ETF는 얼마든지 어. 아주 소액으로도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국채 ETF를 산다는 거는 예. 국채를 산다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그 국채 가격을 갖다가 주식처럼 이렇게 등락 이렇게 시세 차익을 갖고 가려는 게 아니고 예. 이자를 꼬박꼬박 매년 주니까 예를 들어서 5%짜리 국채를 산다면은 뭐 지금 미국 국채가 금리가 한 4.8% 이 정도 되니까 매년 지금 사면은 4.8% 이자를 갖다 10년 동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ETF를 산다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국채 가격이 등락에 따라서 이거 주식처럼 아니, 팔고 사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자도 목적이잖아요. 나옵니다. 이자도 나오고. 예, 이자도 나오고 어.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 국채 ETF 가격이 가격이 오르니까. 올라가거든요. 둘 다를 다 그러니까 양수겸장으로 내가 그 노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예. 채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채권도 사고 싶을 때 살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래요. 예. 증권회사에서 이제 어떤 채권을 팔 때 아 그 예. 타이밍을 맞춰야 되니까 그걸 매번. 때 사야 되는데 네. 뭐 제가 사고 싶은 채권이 원할 때 안 나오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 싶은 채권이 왜 원할 때 안 나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6개월짜리 국채를 사고 싶다면은 어. 제가 이제 6개월 돈을 써야 되잖아요. 6개월 후에 돈을 예, 써야 예. 돼요. 증권회사 가서 6개월짜리 국채를 사야 되는데 예. 만기가 남은 거 사야 돼, 채권을 사야 되는데 예. 그 증권회사에서 그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없을 수 있다. 예. 아. 이걸 그럼 실시간으로 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나 뭐 이런 게 없어요? 통합적으로? 아, 그런데 채권은 여기 주식은 계속 저 금리 우리가 가격 변화를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채권 수익률은요, 그 장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발표해요. 아. 그러니까 채권 투자는 예.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음. 예, 그런데 ETF는 계속 그 실시간으로 변하니까요. 아. 근데 네. 이 채권 ETF도 종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는 많지는 않은데요. 네, 크게 어떤 주로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국채를 기반한 ETF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10년 국채 ETF가 있고요. 미국 10년. 예, 그다음에 뭐 미국 가면은 3배짜리도 있습니다. 3배짜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1% 변하면은 예. 아, 3배 준다는 거? 3배 준다는 거. 저 그럼 어. 그거 할래요. 망하면 크게 망하지. 근데 우리나라 1.5배짜리가 있어요. 1.5배짜리. 어. 저는 1.5배짜리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 1.5배짜리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5배짜리라는 거는 예, 1% 올리면 1.5%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 떨어지면 1.5%를 손해 보는 거고. 예. 아, 그건 도박이지. 그냥 0.5%만이 잃는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기자님?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예, 예. 떨어질 수가 어. 있죠. 예. 떨어지면 어. 사실 저도 지금 최근 좀 손해 봐 있죠. 어. 아, 왜냐하면 그래요? 최근에 금리가 올랐으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계속 더 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면은 그 국채는 지금 그러니까 한국 국채나 미국 국채나 뭐 예를 들어서 10년물이 뭐 4점 몇 퍼센트다 하면은 일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회사채들 금리 굉장히 높잖아요. 예. 뭐 8% 9% 우와. 올라가는 것도 예. 있고 15%짜리도 있어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1년에 15% 내가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사지 그럼 왜 국채를 사나 그러면은? 그건 회사가 망할 수가 있죠. 아, 망할. 예. 나라는 안 나라는 안 망하니까. 망하니까. IMF가 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회사채는 그 신용평가에서도 등급이 주거든요. 예. 회사채를 발행할 때 너는 AA 뭐 예, 예. 그다음에 네. 말씀하시는 거는 그 BBB나 BB 마이너스 정도. 한 15% 예. 정도 받는 어. 거는 예. 그거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그렇게 쉽게 망하려나 그게? 그런 회사 안 망할 회사 찾으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문제는 뭐냐면은 네. 경기가 나빠지면 신용평가회사들이 예. 예를 들어서 등급이 A였는데요. 예. B로 떨어뜨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수익률이 확 또 올라가 버리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급락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은 회사채 사기는 좀 위험하다. 예. 국채 사고 음. 은행채까지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제가 생각하는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채와 은행채 정도 추천해 그렇지. 주시고. 예, 예. 뭐 공공기업들 뭐 예. 한전채나 이런 데도 많이 한전채도 그렇고요. 있잖아요. 그다음에 안전한데. 그 지방 공공기관이 네. 발행하는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도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뭐 이런 데도 회사채 발행합니까? 삼성전자 회사채 발행 안 그렇지. 합니다. 발행할 이유가 아. 없겠지. 아, 워낙 돈 돈이 많이 저 버는데 현금성 뭐. 자산이 그러니까. 100조 넘는데요. 아, 회사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망할 만한 데는 회사채를 발행 안 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을 제가 사요. 채권 ETF를 사요. 네.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될까요? 한 몇 년 정도를 내가 이제 여유 자금 여기다가 묻어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지금 네. 2%인데요. 2030년 가면은 1% 중반. 네. 그다음에 2040년 가면 1%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경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금리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음.
오래오래 가지고 계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예. 막 몇십 년이나 갖고 예.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언제든지 파셔도 돼요. 돈이 필요할 때는 금리가 채권이 떨어질 때는 30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뭐 10년짜리도 50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10년짜리 정도 뭐 이 정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그러면은 묻어두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긴 있네요. 그 사이에 아니, 더 수익률 좋은 걸로 뭐 예를 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네. 이 정도로 매년 내가 이거 당장 급한 돈 아니니까 매년 꼬박꼬박 이 이자 정도만 5% 정도 4%에서 5% 사이 이자를 계속 받는다. 10년 동안. 네. 그러면은 뭐 할 만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예금이 저도 뭐 작년에 5% 넘을 때 네. 뭐 저 제 금융자산 한 10%를 은행예금 들어놨습니다만 은행예금보다는 채권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은행예금은 1년 만기 뭐 5% 요새는 5%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만 네. 이게 예금 가입하고 만기가 지나야지 그 금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중간에 언제든지 팔아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은행예금 가입에 또 중간에 필요했는데 1년 만기 들었는데 6개월 지나가지고 찾으면요. 그 금리 안 줘요. 근데 그래도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떨어졌을 때 그거는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갖다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꼬박꼬박 이 정도의 고정된 이자를 갖다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 그럼 포기하고 지금 잠깐의 그 단기 차익, 이 시세 차익 이게 더 크느냐 이걸 그럼 잘 계산을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시기냐 떨어지는 시기냐. 사실 그런데 미국채 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보니까 한 2, 지금 3, 몇 프로예요? 2년 전 지금 4.8% 막 그것 때문에 난리 났어 지금 네. 막 예, 그런데 0.5%까지 그러니까 떨어졌었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1%도 안 됐어 금리가. 진짜요? 이게 막 4. 지금 8%까지 올라간 네. 거야.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국채를 사면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꼬박꼬박 4.8% 금리를 갖다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그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괜히 잘못해서 날리느니 네. 채권에 그냥 안정적으로 이 정도 수익률이면은 예.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괜찮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또 감초 정선영 선생 혹하네. 미국 국채. 근데 채권을 사시면은 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채권을 투자 못 해요. 왜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하루에 5% 오르고 10%고 그 정도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채권 가격은 그렇게 변동이 없거든요. 이건 약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스릴감이 없지. 은행에 좀 어. 안정적인 자금 넣어놓고 은행이자 받으시는 분들이 하시기에 좀 혹할 만한 그렇지. 투자 예, 맞습니다. 방법이네요. 예. 채권은 두 분 나이 때. 저는 아직 스릴을 즐기는 마음은 스릴을 즐기고 있어서 예, 제 나이 때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한국은행이 2분기 그 자금 순환 동향이라는 걸 공개했어요. 예. 일단 자금 순환 동향이라는 게 자금 순환이니까 말 그대로 자금이 얼마나 잘 도느냐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동향이라는 게 뭘 공개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게 자금 순환표예요. 그 돈이 어디서 생기는 생깁니까? 거 한국은행에서 생기는 거겠지. 한국에서 돈을 찍어내는데요. 예. 은행에다 저축을 하는 주체는 우리 가게예요. 예. 네. 우리 가게는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예. 예. 그럼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하면은 예. 그 돈이 은행에서 주로 기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돈이 가게에서 생겨가지고 은행으로 갔다가 기업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가게가 은행 부족분을 다 메꿔주고도 남으면은 예. 또 그 돈을 정부가 쓰는 거고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 채권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네. 또 해외로도 나가고 예. 이런 걸 한눈에 보여주는 거고요. 예. 네. 예, 그다음에 우리 가게가 주식에 얼마 투자했느냐, 채권에 얼마 투자했느냐, 보험을 얼마 들었느냐 예.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자금 순환입니다. 아, 그걸 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아, 정선영 씨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그 네. 주식에 얼마 투자했더라. 얘가 뭐 그 어디 코인에 투자했더라 이런 걸 다 그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은 모르든 전체적으로는 아, 전체 아. 개인을 알 수 있는 건 한국에서 아니고. 예, 은행에서 아, 금융에서 아. 다 데이터 받아가지고요. 아, 개인은 모르죠. 그러면 이 개인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자금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경기가 좋다는 지표인가요? 예,
뭐 개인들이 이제 많이 저축을 하면은 네. 그 돈이 기업 투자로도 가고 네. 그다음에 정부가 갖다 쓰고 그다음에 해외로 나가고 음. 그냥 개인들이 좀 개인은 원래 저축에 주체해야 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저축보다는 미국은 투자가 더 많은 나라야. 아. 주식에. 이게 국가별로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에 한 6월에 보니까 22% 정도 투자하는데요. 네. 미국 사람들은 딱 6월 좋네요. 보니까 22%. 52%를 투자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네. 미국은 사실 그런데 그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 주로 이제 퇴직연금이나 예, 이런 퇴직연금. 간접 투자들이 워낙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전부 이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예. 다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17%밖에 주식에 투자 안 하고요. 예. 일본 금리가 지금 은행 금리가 0%거든요. 네. 53%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이자도 안 주는데 왜 은행에 맡길까? 네, 그동안 디플레이션 때문에 요새 좀 상황이 변했지만은 그동안 물가가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0% 금리 받더라도 물가 1% 떨어지면은 실질 금융자산 가치는 1%가 늘어나는 올라가게 거니까. 됩니다. 네. 아, 예, 그리고 인구 고령화됩니다. 그렇죠. 예. 아까 선영 씨가 네. 저한테 뭐 제 나이 때는 채권 투자하라고 그러셨는데 가슴에 맺혔네. 가슴에 맺혔어.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거 상처 들수록 오래 가죠 이거. 네,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주식 변동 심하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은행에다 맡겼다가 쓰고 또 후손한테 물려주는 거죠. 네. 그 일본 사람들이 평균 상속 발령 연령이요 예. 67세라는 겁니다. 오 너무 늦게 봤네. 그때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주식 투자하겠어요. 못하죠. 그냥 은행에다 맡겨놨다가 또 쓰고 또 후손한테 물려줍니다. 그럼 일본은 주식 투자 비중이 몇 %라고요? 예, 아까? 10몇 17%요. 한국은 22, 예, 미국이 한 52%. 52%. 52%. 예. 그러면 한국이 좀 약간 중간에 뭐 일본하고 미국의 중간에 좀 들어간다고 보여지네요. 예, 일본에 좀 가까워지고 있고. 일본에 좀 가까워. 우리가 또 인구 어. 고령화가 일본보다 또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아. 우리가 이제 보통 일본에서 먼저 진행되는 일이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점점 일본처럼 좀 이런 식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될까요? 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아. 보면은. 예, 이게 좀 한국이? 이게 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도 한때 어. 일본도 한때 27%까지 갔었어요. 아 주식 비율이 저 90년대. 제 주변에 보면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많고 저도 경제쇼 하면서 주식 좀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어. 뭐 주식 비중이 22%, 예금 비중이 지금 47%, 예금이 절대적으로 높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그 미국은 주식 비중이 물론 직접 간접 다 포함해서 50이 이렇게 많이 높고 일본은 낮은데 그 자산이 주식 비중에 높은 게 좀 바람직한 거지. 바람직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높은 게 좀 그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낮은 예금에 이게 많이 몰려 있는 게 바람직한 건지. 어떻든 우리가 예금하든지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든지 채권 투자하든지 그게 다 기업들이 돈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네. 산업자본의 밑편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것보다 주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할 때 가장 싸게 조달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많은 신생 기업, 창조 기업들이 예. 등장하죠. 그렇죠. 은행에서는 뭐 새로운 기업들한테 돈 잘 안 빌려주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업들, 창조적 기업들이 많이 등장해주고 그래서 미국 그 새로운 기업들, 그러니까. 애플 같은 회사도 나온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그럼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래서- 미국이 훨씬 좋다라는 건데 예. 근데 이건 지금 바람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한테 줬으면 기업도 우리한테 줘야지 뭔가 계속 우리는 기업들한테 착취되는 구조가 되니까 우리 이제 이게 맞는지는 기업한테 모르겠어요. 일하면서 이제 우리는 임금을 받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기업 주식 사면은 배당도 받고. 배당도 받고 이제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배당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은행의 그 국민들의 일반 개인들의 자산이 은행에 들어가든 아니면 주식을 투자를 통해서 들어가든 이 자산이 들어가면은 그게 주식을 통하면은 어쨌든 그게 기업들의 산업자본의 미천으로다가 예.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은행들도 들어가면은 그게 기업들이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예. 실물 경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은행으로 들어가면은 예. 그게 산업자문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부동산이나 이런 다른 투기성 자산으로도 예. 뭐 또 부동산은 투기성 자산이라고 하면 또 이게 욕 먹겠지만은 어쨌든 네. 그렇게 산업자본보다는 좀 덜 바람직한 그렇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요? 실제로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주는 돈보다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에 빌려주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담보라고 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대출하면 가계하고 기업에 대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업에 대출하는 비중이 51%고요. 네. 예. 가계 대출한 비중이 49%. 뭐 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예. 말씀하신 건 가계 대출은 거의 8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기자님. 이거 주택담보대출 서민들한테 꼭 필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없으라고 하는 대출 말이 아니고. 없으시죠, 집에. 주담대 안 받아보셨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야말로 그 전체적인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 그 자산 이 자본이 어느 쪽으로 이 실물 자본으로 실물 경제로 더 이게 투입이 되느냐 예. 아니면 순전히 그 자산을 불리기 위한 예. 그쪽으로 더 유지가 되느냐 예. 이게 좀 면에서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발전하면서 그 자금이 기업으로 가는 게 더 좋죠. 예를 들어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 때 우리가 심각한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우리가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별로 발전이 안 돼가지고요. 예.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조달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은행들도 같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했죠. 지금 중국이 그런 문제입니다. 중국도 그동안 증권시장이 별로 발전이 안 돼가지고요. 예.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기보다는 은행에서 많이 빌렸거든요. 근데 중국 지금 기업들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부실해지니까 금융회사들이 어려워지고 있죠. 아. 네, 그런데 그거를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조달했다면은 네. 은행까지 같이 부실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자산이 주식시장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투자가 많이 되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는 이제 논리인데 예.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 매우 안 좋잖아요. 예.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 이게 9월 한 달 동안에 코스닥은 거의 뭐 한 10% 가까이 이제 내려갔고 예. 코스피도 뭐 한 4% 가까이 떨어졌는데 네. 이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9월 한 달만 보고 10월 초까지 보면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예. 예, 그런데 작년 말에 비해서 세계에서 제일 1등 제일 많이 오른 지수가 코스닥이에요. 작년에? 작년 말에 비해서. 작년 말에 비해서 그때 예.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예, 물론 작년에 아.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예. 네. 올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수가 코스닥이고 그다음에 나스닥. 예, 그게 한때 30% 넘게 올랐었어요. 코스닥은 뭐 2차 전지 그 주식이 예. 워낙 뭐 폭등했으니까. 예, 그러다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음. 그냥 연초에 산 사람은 지금도 20% 이상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9월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코스피가 2,600이 넘었다가 2,400 근처까지 갔는데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주식이 저는 굉장히 싸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거시경제지표, 명목 GDP, 뭐 M2 이동성, 일평균 수출 이게 주가와 같이 움직이는 변수에 비해서는요. 네.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싸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사셔야 된다고 보고 아. 있습니다. 워낙 싸졌으니까? 예, 예. 근데 그 섣불리 그 용기가 안 나지. 왜냐면 지금 이미 마이너스 이게 40% 언제 회복해요? 근데 그 그렇구나. 용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제 주변에 그 부자들 뭐 네. 주식에서 부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부자들 공통적인 특징 보면은 용기가 있어요. 용기. 다 어려워질 때 할 때 네. 그때 주식을 사고요. 음.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려울 때 현금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 그 이전에 다 주식 사버리고 그쵸, 현금이 그쵸. 없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들이에요. 음. 미리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거시경제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예. 그리고 용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또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해요.
주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용기. 그 진짜 만용인데. 인생 한 방이다 뭐. 거의 코인과 다를 바 제가 없네. 내버린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지금이 가장 그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바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거의 그래서 바닥. 저는 예, 지금 11월 초까지 예. 계속 사가야 된다. 음. 저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음. 더 바닥 찍을 때 들어갈래요. 그게 바닥이라고 네. 보는 이유가 있을 거 근거. 아니에요. 예. 뭔가 그러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예, 명목 GDP에 비해서 지금 적정 주가가 한 3천 정도 나와요. 지금 당장 3천 간다는 거 아니고요. 적정한 지금의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적정 우리 경제력에 수준이. 비해서.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요. 예. 예. 그에 비해서도 지금 8% 정도 낮아요. 낮았다. 아. 저평가돼 예. 있거든요. 예. 그리고 11월, 12월 가면은 수출이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아 11월 12월에 11월 1일 날, 12월 1일 날, 예. 매월 1일 날 우리가 전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아, 예. 우리 수출이 계속 감소했는데 네. 아마 10월 통계부터 수출이 그 증가세로 제가 보기에는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어떤 게 있어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연말쯤 되면은 원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됐고요. 아, 최근 2년 동안. 네. 반도체가 정말 수출이 안 됐거든요. 예. 아. 그런데 9월 수출입 통계가 최근에 발표된 거 보니까 그동안 안 됐던 중국 쪽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 이제 조금씩 되는구나. 반도체가 지금 서서히 개선되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예. 이제 3분기 이제 그 영업 실적 예. 발표하잖아요. 아직 발표는 안 했죠, 거기. 예, 거기가 그러면은 다음 그거 주에 발표할 텐데. 그럼 거기 실적을 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좀 살아나고 진짜 살아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 실적 보면 좀 알 수 있겠네, 그러면은. 3분기는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아 그래요. 3분기까지는 예, 아마 2분기보다는 조금 좋아졌을 텐데 예. 3분기까지는 눈에 띄지는 않을 텐데요. 예. 저는 4분기부터 뭐 내년 초에 발표되는데 예. 아마 4분기가 4분기부터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님 발표되고 나서 하면은 이미 또 아, 올라 그렇지. 있다고요. 그렇지.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지. 용기가 없어서 내가. 아 어쨌든 3분기까지는 좀 안 좋을 것이다 반도체 쪽도. 예, 근데 주가라는 거는 좀 이제 선반영. 4분기 내년 네. 거를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중국 시장 그 수출이 잘 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이 그 좌지우지하잖아요. 예. 중국하고 지금 뭐 별다른 상황이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왜 좋아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소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예. 그동안 왜 못했어요? 코로나 그동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코로나 못하고 끝난 지가 언젠데? 저축을 많이 해놨어요. 예. 아 저축을 또 예. 많이 해놨어요 거기는. 올해부터 이거 리오프닝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저축한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다 써버렸고요. 예.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 저축했던 걸 이제 서서히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건 약간 네, 나라별로 그리고- 분위기가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금리가 말해주는데요. 아 금리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이 있는데 네. 지금 이 100만 원 가지고 뭐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겨놨다면 소비를 참는 대가가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지금 소비를 해버리죠. 근데 미국 금리는 5%까지 기준금리 올라버리고 10년 국제 수익률이 4.8% 올라니까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한테 소비 좀 줄이고 살아라 그런 의미인데 중국은 계속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 예, 그거는 너네 금리가 좀 써라. 너네는 이런 좀 거구나. 써라. 너네는 저축을 많이 했으니까 써라. 아. 예, 그러면서 중국 소비가 좀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그 금리를 내리는 건 낮아지는 거는 예. 중국 사람들한테 쓰라고 하는 것보다도 중국 부동산이나 예.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안 좋으니까 예. 그걸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예. 금리를 뭐라 우대금리인가? 예. 그걸 지금 낮추는 거 예,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요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회복되니까 음. 부동산 충격이 좀 완화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예,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막 늘린다고 해도 예. 예전하고 좀 상황이 달라진 예, 게 예전만큼 우리 수출이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안 늘어날까요?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써줘야만이 우리가 좀 그 떡고물을 먹는 네. 건데 화장품 이런 거 이제 엄청 사가야 되거든요. 중국에서. 그런 거 이제 중국 사람들 우리 거 안 사. 안 사잖아요 지금. 예, 중간재나 이런 부분을 예. 한국보다도 중국에서 그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국이 좋아진다고 해서 많이 소비가 살아난다고 근데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최종 소비자는 중국으로 별로 수출 안 해요. 어, 화장품 그런 거 옛날에 좀 되다가 요새는 잘 안 되고 예.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거의 다 중간재예요. 그러니까 중간재.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가 중국이 있어요? 상품 생산하려면 아, 우리께 그래서, 필요하구나. 예. 아. 뭐 반도체 갖다 그러니까 수입에- 반도체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소재도 들어가죠. 다른 소재들이 요즘 석유화학 같은 거. 석유화학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중국이 부분은- 우리한테 최종 소비자는 거의 수입 안 해가고 있어요. 예. 웬만한 거는 자기들이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소비하는데 네. 똑같이 만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네. 우리 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나아질 거니까는 한국 수출이 좋아지고 그러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니 잘 생각해서 좀 돈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제 논리는 굉장히 탄탄한데 근데 이게 막 레버리지를 일으킬 정도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레버리지를 것을 일으키시면 안 추천하시는 됩니다. 건 예. 아닌 거고 여유 자금안에서 주식 투자를 예. 그 매년 연말이면 그리고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주주들 그 양도차익 과세 그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쯤 되면은 다 팔아버리잖아요. 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연말이면 주식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이 얘기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구나. 그저 양도 차익 과세를 작년에는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논쟁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그 주식시장이 영향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예. 예, 그런데 뭐 대주주들도 사실 미리미리서 어느 정도 조정에 가지 한꺼번에 예, 다 예, 한꺼번에 다 털지는 털어내지는 않을 않는다.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그럼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대주 지금 계속 뭐 대주주님한테만 네. 양도 차익 과세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소액 주주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주식에서 돈 벌면은 네, 일정 부분 네. 세금으로 가져가거든요, 네, 네, 정부가. 근데 우리 그거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 논쟁하다가 많았잖아요. 네.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안 하고 예. 대주주들만 이제 하고 대주주들도 그때 뭔가 좀 올렸어요, 그, 금액도. 네. 그러니까 좀 기준을 높였죠. 예, 그러니까. 기준도 높였어요. 아. 예. 그러면 남은 두 달 남았는데 증시 전략은 지금 그러니까 좀 잘 봐서 11월 1일 날이 11월 1일 날 뭐가 나온다고 하셨죠? 아까 수출입 통계. 수출입 통계가 나오는 거 그거 보면은 그거 보고 나서 뭔가 결정하면 이미 늦는 거고. 지금 봐서는 김 교수님 의견에 따르면은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하는 게 좀 적기인 것 같다. 그리고 주식보다는 채권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은행의 기금 47% 너무 높다. 네. 이걸 줄이고 주식하고 주식이나 채권으로 채권으로 나눠 분산해라. 투자해야 된다. 네. 그럴 시기다. 두 분은 채권 가시고 저는 주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어제도 이거 경제쇼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냥 생각해봤을 때 지금 국채 금리가 특히나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거 그냥 당장 급한 돈 아니면은 이 정도로 5% 가까운 이자를 갖다 매년 내가 받을 수 있다면은 욕심내지 않고 그 정도 수익률을 내는 게 뭐 주식 뭐 함부로 투자해서 잘못하면 마이너스나 되지 않으면 지금 다행이고 예. 채권이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러니까 눈길이 가더라고요. 계속 예. 고민되시는구나. 예, 채권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는 미국 국채 사려면 미국 가서 이게 영어로다가 뭘 써야 되는 건지 알고 좀 겁을 먹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미국 국채와 우리나라 이제 국채 중에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국채 살려면 환율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환율 예. 지금 근데- 높던데? 예. 그게 있겠구나. 예. 근데 미국 국채 샀을 때 미국 돈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예. 미국 국채를 사야 되죠. 예. 근데 달러 그러니까 가치가 가치가 떨어지면은요. 높으면은, 미국 국채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진 만큼 환차익이 있으니까. 한 손실을 보게 어, 되는 거죠. 어.
예,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요, 마음 편하게 우리 국채가 국채를. 낫네. 예. 이 그리고 달러까지 우리 정부가 신경 써야 미국 되잖아요. 정부보다 훨씬 더 건실하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정부 부채 GDP 대비 50%인데요. 예. 미국은 120%예요. 우리 정부가 돈을 더 확실히 내줄 수 있습니다. 네. 아, 한국이 망할 그러니까 확률이 더 미국보다 한국 정부가 더 낮다 이거죠. 거지. 정부는요. 정부는. 예. 그러니까 한국 국채가 더 한국 국채가 그런데 미국 국채보다는 그 수익률이 금리가 좀 더 낮잖아요. 지금 미국은 10년짜리가 4.8이고요. 네. 우리는 4.3이죠. 예. 0.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그거로는 한 고려하면은 그 정도는 뭐 감수해도 된다는 겁니다. 환율을 고려하면은 예. 진짜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꾸 채권을 추천하시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10년짜리 채권, ETF, 뭐 채권이나 ETF를 사요. 샀는데 내가 10년을 넣어놓을 거를 예상하고 어쨌든 내 금액을 넣는데 이거를 뭐 한 1년 뒤에 내가 이거를 빼요. 예. 그랬을 때 뭔가 수수료가 더 든다든지 뭐 손해 보는 것들이 좀 있나요? 그거는 저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고요. 네. 근데 손해 보는 경우는 금리가 올라 버리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죠. 최대한 몇 프로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대충 왔다 갔다 그거는- 하는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주식처럼 그렇게 폭이 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채권은 많아봐야지 10% 뭐 이 정도고요. 예, 채권은 가격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지금 사면은 손해 볼 확률보다 이익 볼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겁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예. 그 아까 그 국내 증시가 지금 9월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좋지 않은 이유가 뭐 기업 실적이나 뭐 이런 것도 수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외국인 자금이 워낙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예, 예. 일단 외국 자금이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까? 한국에서? 한국을 안 좋게 보는 건가? 좀 미국이 나쁘기 때문에요. 예. 아, 미국이 나쁘면 저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네.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그 주식을 팔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근데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미국이 나쁜데 예, 미국이 나쁘면은요 예.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펀드를 안 넣거든요. 예, 네. 미국에 예. 예. 그러면은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은 그만큼 어디선가 외국인들이 그 충당해야 되니까. 예, 충당해야 되니까 예. 주식을 팔 수밖에 없죠. 그럼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식을 팔아서 대신 이제 충당해서 그 펀드들이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돈 메꾸려고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빠져나가. 그다음에 국가별로 이렇게 비중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 빠졌다면은 예. 예를 들어 우리 주가만 높은 수준 유지하면 우리 비중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럼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예. 우리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그럼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좀 좋아지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국 그러면은? 주시장이 좀 안정만 되면요. 안정되면 예, 안정되면은 예. 우리 주가는 미국 주가보다 더 저평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예. 네. 아마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는 더 탄력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거시 경제도 우리가 대충은 조금 흐름을 알아야지. 그거 알아야 돼, 네. 그거. 미국 경제 흐름을 꼭 알아야 돼요. 미국이 세계 지수를 그러니까. 주도하니까. 그러면 그걸 좀 알려주세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데 대부분 보면요. 우리 경제 성장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예. 미국은 올해 너무 좋거든요. 네. 내년이 더 나빠진다고 돼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왜 오르느냐? 아시아 시장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괜찮고요. 예. 베트남이 괜찮고 중국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이 괜찮다. 예. 그럼 내년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말고 당장을 좀 보면은 예. 이게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채권시장이나 이쪽에서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 경제쇼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미국 그 예산안이 예. 11월 중순까지만 임시 예산안으로 지금 통과했는데 예. 그게 지금 그 통과시킨 공화당의 메카시라 하원 의장이 그거 왜 통과시켜줬냐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11월 중순에 다시 예산안이 펑크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럼 펑크나는 건 좋은데 예.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겠다고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가 말했잖아요. 예.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은 이게 전 세계 증시나 채권 시장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테고 예. 네. 증시에도 매우 큰 악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악재죠. 음. 근데 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예. 그거를 시장이 지금 미리서 반영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선반영. 떨어지고 있다. 지금 9월에 주가 이렇게 떨어진 게 네, 그것이. 외국인 자금도 빠져나갔지만 그것도 미리. 네, 그것도 미리서 어. 저는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럼 11월 중순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미국의 신용 등급이 낮아서. 무디스에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그럼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악재가 안 됩니까 그러면은? 약간의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근데 시장에서 미리서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아. 막상 그때는 충격이 예. 해소가 된다. 오히려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로 떨어뜨리면 그때부터 막 예, 올라갈 그렇죠. 가능성이 좋아질. 보이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이 주식을 매수해도 사들여도 괜찮을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라 이거죠. 예. 근데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주식사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 또 예, 제가 개인의 보기에는 의견이신 그만큼- 거니까. 예. 네. 예, 제가 닥터둠이에요 별명이. 그렇지. 주식 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예. 3천 넘었을 때. 이런 분이 사라고 할 땐 진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반도체 위주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 주식 중에서도 아까 반도체. 좋아진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중국에서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중간재가 반도체일 테니까. 예, 맞습니다. 반도체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예,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더 규모도 크고 잘 만드는데 잘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왜 삼성전자 이렇게 안 좋아요? 삼성전자는 저 휴대폰도 만들고 그렇지. TV도 반도체만 하는 게 만들고 아니구나. 그렇지. 여러 가지 냉장고도 만들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은 예.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단기적으로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죠. 예. 그리고 이제 음. 각종 그 반도체다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여러 예.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네. 뭐 이런 회사들한테 저는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종합 이 회사 말고 삼성전자나 SK 네. 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이제 관련. 관련 예. 뭐 장비 회사 이런 장비 데를 소재 뭐 예. 이런 데가 지금 뭐 좀 저평가되어 있다면 더 수익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또 한 가지 변수가 미국이 지금 그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하여튼 그 보조금 미국에서 보조금 받으려면은 예. 중국에다가 더 용량 그 신규 장비 같은 거 그 넣을지 말지 아직 그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1년간 유예를 받았었는데 그게 11월 달에 지금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 게 만약 안 해준다고 해버리면은 중국이 암만 우리 반도체가 필요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원활하게 공급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예, 생겨버리는 그럴 거잖아요.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수출하는 거죠. 지금 재고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중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갖고 다 안 되니까 지금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예. 중국 공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체 반도체 근데 아까 수출물의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40%를 수출 중 예. 55%가 중국 홍콩으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명료하네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 듣고 그냥 함부로 그냥 또 그냥 용기 있게 그냥 지르셨다가 또 네네. 그러지 뭐 잘 하여튼 판단하셔서 네. 그냥 여기 참고만 하시라 그쵸, 이거니까. 그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그리고 감초 정선영 선생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고요. 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